예, 배고픔을 피해서 탈북을 했지만 굶주려 숨진 이 탈북민 모자의 안타까운 소식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보도 이후 탈북민 사회 동안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가 장문의 편지를 띄웠습니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채널A 보도를 통해서 탈북 그 모자가 굶어서 이제 뭐 죽었다 이런 보도를 봤을 때 제일 처음에는 그게 사실일까 좀 약간 반신반의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고, 북한도 아니고 한국에서 굶어 죽다니 이 사실은 제가 도저히 그 받아들이기 힘든 현상이어서 정말 안타깝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통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장혜철 평론가님. 냉장고에는 고춧가루 뿐이고 아들이 아픈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 탈북민 엄마는 밖에서 일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 탈북 주민 한모 씨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초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특별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고가 시작된 것 같고요. 직장을 왜 구하지 못했느냐. 6살 아들이 몸이 많이 아픈데 맡길 곳이 없잖아요.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맡겨야 될지 그러한 지원책을 찾기도 힘든 처지에 있었고, 이분이 또 다른 탈북자들과의 교류도 많지 않았던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픈 아들을 돌보느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고, 발견된 시신 같은 경우는 최소 2달 정도가 됐을 걸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 냉장고에 마실 물이나 음료수도 하나 없이 고춧가루밖에 없었다고 해요. 정확한 사인 같은 경우는 부검을 통해서 밝히겠지만 현재 정황 증거로 봤을 때는 이 아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앞서 태영호 전 공사 발언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탈북민이라고 하면 북한을 피해서 자유와 그리고 희망을 찾아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굶겨 죽을 때까지 방치했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 정말 본인들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는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종대 국장, 기초수급 관련해서 사각지대는 뭐 여전한데 탈북민 빼고요. 그런데 심각하게 탈북민이 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사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정당한 어떤 권리 그런 것조차도 사실 주장할 줄 몰라서 뭐가 어떤 대책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있는지 자체를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특히 탈북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가 지원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한 씨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 들어왔을 때 직장을 갖게 되고 했을 때 기초생활 원래 수급 대상자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끊어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직장도 없게 되고 하면 다시 탈 수 있다는 걸 알고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보면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아동수당하고 양육수당을 신청을 했으니까 이건 알았던 거죠. 근데 이거는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지를 못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취약계층 중에서 가장 불쌍한 취약계층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정부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기로 지금 현재 탈북자가 이제 33,000을 넘었거든요. 탈북자가 많아지면서 정부의 지원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정권 바뀌고 나서 오히려 탈북자가 와가지고 뭐 제대로 자기 의사로 제대로 온 거 아니냐, 돌려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아주 심리적으로도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행안부가 전체에 이런 탈북자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도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태영호 공사는 이번 탈북민 모자 사망 소식을 접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할 때마다 우리의 분노는 오히려 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만든 북한 체제, 김씨 일가에 향해져야 된다. 한국 사회라든가 또 정치권이라든가 또 탈북민 사회가 이걸 가지고 잘못 반응하면 여기서 오브지를 놓고 제일 좋아할 건 누구냐. 이건 당연히 북한 김정은 정권입니다. 제일 김정은 정권이 두려워하는 거는 북한에서
대량 탈북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 정권에서 이제 탈북을 막기 위한 그 선동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봐라 이거 가더니 배불리 먹기 위해서 간다더니 결국은 거기 가서 죽었는데 2달 동안 죽었는지도 모르는 게 바로 한국사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부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반색할 거고 내부 선전에 이용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도 사실 저 사건 저도 딱 터졌을 때 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매일 선전하는 게 아주 단순하게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북한은 지상낙원, 이 밥에 고깃국 먹게 해줄게. 예. 근데 남한은 거지가 득실거려. 이게 이제 예전 김일성 때부터 항상 해오던 어떤 선전선동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주민들의 대상으로. 그런데 어쨌든 북한이 살기 힘들다고 탈북한 분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그냥 죽은 것도 아니라 굶어 죽었다. 이거 김정은 입장에서는 광고하기 딱 좋은 소재인 거죠. 야, 수령님의 품을 떠나죠. 위원장 동지의 품을 떠나서 남조선 괴뢰한테 갔는데 가서 밥 못 먹고 굶어 죽었다. 이걸 가지고 선정선동을 할 거라는 게 태영호 공사의 어떤 그 좀 따가운 지적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북한에서 그렇게 선전하더라도 그게 이제 진실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탈북민이 우리 품에 와서 저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아살했다는 거 좀 우리에겐 아픈 부분이긴 하죠. 박준 변호사님, 네. 짧게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그런데도 태영공사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탈북민들만 더 힘들어진다라고. 맞아요. 옳은 말입니다. 진보 보수가 또 이것을 이용해서 또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오히려 안 되고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계속 얘기했다시피 북한 정권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기본권, 생존권 확보하려고 남한에 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그 기본을 봐야 되고 이것을 정치 갈등에 만약 이용한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된다는 뭐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요, 만약에 백성이 굶어 죽으면요, 저기 목사나 현감 이런 사람을 곤장 100대, 80대씩 때리고 그랬어요. 예. 적어도 이런 상황이 왔다면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사과해야 되고 대통령은 지금 바로 행안부에 지시해가지고 전 국민을 조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탈북민의 비극, 김정은 위원장만 반색할 것이다. 태영호 전 공사가 띄운 편지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